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근데 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주식 이야기를 잘 하진 않잖아요. 근데, 나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근데 내가 이때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금융이라던가, 뭐 경제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가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간간히 얘기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틀렸던 종목이 NC소프트거든, 그게. 그래서 진짜 내가 옛날에 한번 NC소프트 이거 이 거지 같은 주식 반토막 날 거라고 내가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완벽하게 틀렸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67만 원이었나? 그때 시작해서 내가 그때 이 주식이 반토막 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1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 왜 재밌냐면 사실 나도 NC소프트 게임을 진짜 옛날부터 했거든요.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중학교 때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처음 리니지를 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 리니지 특유의 그 사운드부터 아직도 머릿속에 이제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NC소프트의 리니지 하나로 컸지. 그래도 주가가 4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10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 근데 왜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NC소프트 게임을 하다가 이게 67만 원에 왔을 때 일단 거지 같은 주식 반토막이 날 거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냐면, 사실 그래, 내가 이 게임을 해보고 느꼈던 게 옛날 리니지는 되게 재미가 있었어. 진짜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할 정도로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중 가장 리니지가 재미가 있었던 건 뭐였냐면, 리니지라는 세계 내에 하나의 그런 뭔가 세계관이 아니라 거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 그게 정말로 거래 시스템 자체가, 그 안에는 이제 시장가 그리고 환율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실의 돈이랑 연결이 됐어. 옛날 아덴이라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리니지 아덴으로 돈 번 적이 있었단 말이야. 뭐냐면 나중에 뭐 이제 아덴 같은 거 좀 사놓으면, 좀 시세 같은 거 좀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그러면 이제 설날 지나면 잼민이들 또 이제 아덴 살려고 이제 돈 내놓거든. 그러면 그때 환율이 딱 튀게 됐지만 아덴이 튀게 돼 있단 말이야. 단기적으로 무조건 튀게 돼 있거든,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FX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때는 그런 뭔가 이제 거래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투자의 개념으로 돼 있어가지고 게임 자체가 굉장히 더 재밌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도박이었어. 완벽한 사행성이었지. 이렇게 뭔가 딱 질러가지고 이게 무기 마법, 옛날에는 무기 마법 아니지, 데이안 푸엘스였지. 그래서 그거 딱 발라서 이제 성공하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리고 그게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내가 알기로는 이제 막은 걸로 알고 있어. 법적으로 사행성에 대한 조장으로.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충 그랬던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제 귀속템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게 변하니까,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어떻게 유저들을 빨아먹으려고 했냐면 그냥 게임 자체를 하는데 숨쉬는데 돈을 내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 드래곤의 상자 뭐 이래가지고, 야 씨발 몹을 잡았는데 아이템이 안 떨어져. 씨발 경험치 단적 아이템이 안 떨어진다니까. 근데 그 경험치 빨면 아이템 드라면 확 올라가고, 이런 존나 극악무도한 그런 정책을 펼친 거야, NC가. 그 다음부터 NC의 매출은 존나 올라갔지, 사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씨발 NC 다이노스도 만든 거 아니야, 그 돈으로.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리니지 모바일 나오면서, 그때 리니지 모바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NC가 1조 클럽 때 그때 딱 합류를 했거든. 근데 나도 그때도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리니지 모바일 했는데, 근데 이걸 하면서 점점 드는 회의감이, 야 진짜 악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게임도 일본 게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어떤 게임을 해도 내가 내 현질을 이렇게 좀 소소하게 하는 거거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뭐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씩, 많게는 뭐 30만 원, 뭐 요 정도까지는 내가 현질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야 리니지란 게임은 이걸로는 택도 없어. 씨발. 야 이걸로는 숨도 못 쉬어. 그냥 이렇게 30만원씩 써서 이제 좀 올라간다 해도 약간 밑에 있는 플랑크톤에서 조금 올라가는 정도, 요 정도지. 리니지의 현질은 스케일이 다르거든. 몇 억씩 써야 된단 말이야. 대신 존나 강해져. 뭐 하나 뽑기를 해도 변신 같은 거 이런 거 다 모아야 되고, 컬렉션 모으면 또 강해지고, 밑도 끝도 없이 현질을 해놓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게임을 보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와 진짜 게임을 이딴 식으로 만드냐.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시장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나 같은 자발적인 노예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했거든. 그래서 야 더러워서 한다. 그러면 결국엔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내 착각이었던 거야. 안 붕괴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현질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찍어 누르는 걸 존나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리니지 옛날에도 했을 때도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화둥해가지고 화둥이란 곳이 있거든. 되게 좋은데요. 와 사냥하고 있는데 갑자기 푹푹푹 칼질 날 죽이는 거야. 그래서 왜 죽여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강해져라 이러는 거야. 이 개새끼들이. 근데 야 이런 게 결국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 그들만의 리그처럼 돼가고 있는 거야 리니지는. 그리고 이게 알고 보니까 한국인들의 성격에 무엇보다 맞는 게임이었던 거야. 내가 이걸 과소평가했던 거지. 그래도 그 뒤로도 리니지는 이제 뭔가 이제 현질 이렇게 오지게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계속 이게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그 뒤로 이제 100만 원까지 찍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요 근래 엄청 떨어졌다. 하루에 15%가 떨어졌어. 시가총액이 NC가 거의 한 14조 15조 되나? 근데 이게 하루 만에 15%가 떨어졌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주식이. 난 이런 건 진짜 보기가 힘들거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내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신작인 블레이드 소울이 나왔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 새끼들 또 어디 갈 거냐. 이 새끼들 하는지 똑같이 하지. 근데 이번엔 더 악독한 게 블레이드 소울은 이렇게 현질을 안 하면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아이템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씨발 새끼들 진짜 또 결국엔 또 이제 선 넘었네 생각이 들어갖고 유저들도 존나 빡치고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유저들이 빡치고 이래도 그런 것들이 매출로는 다 타격이 그렇게 크게 가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뭐 어차피 매출 올라갈 때니까 주가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땐 그냥 이제 성과거든, 실적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샀는데 이걸 보더니 이제 증권사나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오지게 던진 거거든. 그래서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85만 원 했던 주식이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얼마까지 떨어졌냐? 60만 원 찍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냐면 보통 저는 좀 볼 때 표준 편차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 정기분포라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좀 많이 보는데 대형주가 시가총액이 15조가 넘는 대형주가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는 그림은 진짜 보기 힘들거든 이게. 근데 그 그림이 나왔어. 볼린저 밴드를 튀어가지고 표준 편차 2로 넣었을 때는 95.4% 확률 안에서 움직이잖아. 3표준 편차면 99.7이고 근데 2로 딱 봤는데도 진짜 밑으로 이탈한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3표준 편차를 한번 봤거든. 야 근데도 딱 끝에 걸려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가장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한도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역시나 이제 매도의 주체는 기관이랑 외국인이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개미들이 사고 있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근데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탈한 그림이 나오면 이거 그냥 파는 게 맞다고. 그래서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뭐 절반 이상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던져요. 그래서 그 항상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개인들은 왜 들어갔냐면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야 100만 원이었던 주식이 60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존나 싸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떨어지면 보통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그 매도 주체가 내가 말했잖아. 기관 외인이 같이 던지고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터진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 하다못해 기술적 반등도 원래 나와줬어야 돼.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있어. 오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 잠깐 반등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다음에 계속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절대로 주소 잡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NC소프트의 이 결과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사필 규정이라고 봐. 그리고 실제로 종목 토론실에 가서도 사람들이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어. 이런 거지 같은 게임 이제 안 한다. 잘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유저들이 열광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성과가 그렇게 기업 컨센보다는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 그래서 2021년 그런 뭔가 기업 컨센을 당기순이익을 5,100으로 봤는데 2021년 3분기하고 그 1분기, 2분기 보면 800억, 900억이 나와서 이 추세대로 뭐 쭉 나오면 그래도 어닝 쇼크지. 20% 이상 날아가는 거니까 20-30% 날아간 거 어닝 쇼크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NC소프트라는 이 게임의 악독한 이런 정책에 이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그런 뭔가 이제 소시민뿐만이 아니라 헤비 현질러들도 존나 빡쳐 있거든 사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다 빡쳐가지고 이제 등 돌리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엄청난 그런 뭔가 이제 매출의 급감이 일어나게 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던지고 있는 건 이제 이 상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뭐 그겁니다. 일단은 요거
싸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절대로 들어가지 마.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고 싶으면 항상 이게 떨어진 칼을 이렇게 합 잡으려는 사람들 존나 많은데 이런 거 그냥 가만 냅두세요. 계속 냅두다가 언제 들어가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적어도 이게 역배열 이렇게 존나 빡시게 나면 정배열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외인 기관이 반대로 좀 사고 개인들이 팔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단 말이야. 개인들은 오래 홀딩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으니까 요런 주식, 개 병신 같은 주식 절대로 사지 마시고요. 여튼간에 NC소프트 주식 저 이거 앞으로 이게 좀 떨어지니까 내가 좀 기분이 좋네. 내가 나 이거 좀 떨어지는 거 좀 보고 싶어 진짜. 이 거지 같은 기업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뭐 저는 뭐 제가 옛날에 예언했던 그 금액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떨어지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지 같은 기업들이 잘 되는 거는 이거는 좀 이제 아니지 않나. 일단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NC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